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꿀잼 특강 시간입니다. 아이고, 흔들렸다. 미안합니다. 자, 다음 점은 월등 뒤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요 문장 우리 풀어보도록 하죠. 독일 주재 공사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아마 딱 필이 오실 거야, 이미. 아는 분들은요. 우리 고종께서는요, 을사늑약 체결 후에 이 나라 저 나라 열심히 외교활동 전개했던 분이었단 말이야. 알고 있죠? 그때 독일 주재 공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 그랬냐? 이토 특별공사, 요런 거 포인트야. 이토가 아직까지 뭐야? 통감이 아니라 공사입니다. 그죠? 하세가와 장군, 이런 장군까지 왔어. 그리고 하야시 공사, 일마 알죠, 우리? 하야시. 황무 기한권 요구를 우리 그 나가모리한테 주려고 했던 나쁜 놈이었어요. 하야시. 장군이한테 대해서 나오죠.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자, 이들이 군대 이끌고 궁궐로 난입하여 무력으로 짐을 위협하면서 그들이 만든 지역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어. 그리고 드디어 뭘 했대요? 서울에 통감을 임명해서 누가 왔을까? 요 이토 요놈이 오신 거예요. 요놈이 통감이다, 통감이. 그리고 우리나라 제국, 대한제국 말하는 거죠. 외교권을 일본에게 양도하게 만들었어. 이 범죄잖아. 용인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독일한테 도와달라고 제발 짐과 제국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니 도와달라고 공이 당장 독일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려주길 바란다 라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미치겠는 거죠. 이게 바로 을사늑약 체결에 있었던 우리 고종의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이었단 말이지. 자, 문제는요, 요 을사늑약 이후라는 시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보가 발생된 이후니까요, 을사늑약 이후라는 시점에 있었던 사건들. 항상 근대 파트는요, 시점이에요. 언제냐? 시기가 아닙니다. 시기라고 한다면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점 그러면 어떤 딱 순간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요 시점에 볼 수, 요점 잘 쓰는 거 맞나? 요 시점에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딱 여기를 기점으로 가능하냐? 요것도 을사늑약의 전후 시기가 근대는 아무래도 뭐 1년 단위, 2년 단위 또는 하루 이틀 단위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유라는 시점을 딱 보고서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통감 설치가 1906년 2월이거든요. 요때 이후에 나왔던 언젠가를 보시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전 이후 구별하는 문제로 딱 놓고서 선택지를 하나씩 비교해 봅시다. 아마도 이런 문제는요, 나머지 4개가 이전일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성립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자, 1번 문제 볼까요? 대한제국이 대외 중립을 선언했단다. 고종의 멋있는 중립국 선언 직후에 러일전쟁 발발합니다. 그렇죠? 러일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했던 게 중립선언이에요. 1904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2월달에 전쟁이 일어났거든. 자, 미국이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 기분 나빠하는 이름이죠. 항상 일본이 앞설 수가 없는데, 이거 테프트 가스라가 맞는데 잘못된 이 번역이에요. 가스라 테프트, 일본이 앞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쨌든 이 밀약은 뭡니까? 1905년 미국이 수고했다 일본, 그러면서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테니 너희가 조선 먹을래? 그러면서 일본에게 을사늑약 체결 전에, 7월입니다, 7자에 을사늑약 체결 전에 일본에게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그런 조약이에요. 요거 다음에 을사늑약 나오는 거야. 자, 우리 메가타가 최종 고문으로 오게 되는 거는요, 1차 해백이죠. 고문 파견. 이때 메가타만 왔나? 아니지, 수지분도 왔죠. 수지분은 스티븐스의 한자 이름이에요. 이쁘잖아, 수지분. 그죠? 메가타는 최종 고문, 수지분은 외교 고문 맞습니다. 이건 1차 해백 1904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종의 헤이그에 열린 만국 평화의 특사를 파견한 거. 그렇다.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헤이그 특사 벌인다고.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가 열리자 고종은 누굴 보냈나요? 국내에 있던 이준 열사를 보내십니다. 이 양반은 그 당시 헌정 연구 활동하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이 양반을 보냈고요. 이 양반은 저 만주 올라가서 이상설 데리고 가요. 같이 가요, 형.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가다가 당시 러시아 공사였던 이범진의 아들이었던 이휘종 씨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이 양반이 외국어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 3인방이 바로 헤이그로 가서 열심히 외교활동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방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준 열사는 분해서 돌아가셨고, 어이구 그래 그러고, 이휘종은 풍토병으로 돌아가셨고, 이상설 혼자 살아서 나중에 뭐 하십니까? 돌아와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드신 그런 분이었어요. 기억하시죠? 헤이그 1907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이므로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한일 의정서 얘기죠? 그죠? 군사전력상 필요한 적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전쟁 발발과 함께 1905년 4년 2월 달에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군용지를 약탈해 갑니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걸로 일본은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나머지 전부 다 어때요? 제가 예상해 드린 대로 마치 문제를 보고 예언한 것 같죠? 예언해 드린 대로 전부 다 나머지 이전입니다. 이전이고 야만 이후예요. 이런 식으로 시점 문제는요, 항상 정확한 분기점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요 내용이 얼마 어렵지 않지만
일단 이런 자료 한번 받으시고요. 뭐 이 자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독일 주재 공사에 대한 고종의 마지막 호속 이런 것들. 당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종은요 독일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 이와 같은 밀서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외교 활동을 노력했던 그런 분이었던 게 밝혀진 바 있었죠. 오케이, 멋있는 고종을 기념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